네, 빠르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웰스 가이드 박지현 전무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예. 오래간만에 또 나오셔가지고요.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오늘 정말 좀 자료 보면서 또 어떤 좋은 말씀을 또 해주실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사실 대형 기술주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요새 뭐 아무래도 네. 작년 시장을 이제 풍미했던 것들이 이제 빅세븐 종목들이니까 예. 이런 종목군들이 올해도 좀 다시 재현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들을 좀 많이 갖고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상당 부분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다 빅세븐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12월 1일 날 나왔었는데 예. 그때 이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빅세븐 종목들을 제가 그 로그 회기선을 이용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 12월 달하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일단 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네. 예, 동향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화면을 한번 좀 보시면은요. 일단 뭐 첫 번째로 있는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작년하고 사실 그러니까 12월 달하고 지금하고는 이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계속 뭐 상승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로그 회기선은 맨 상단이 그 95% 낙관론선이고 중간 정도가 75% 낙관 그리고 중간이 이제 50% 선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그 75% 비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95% 비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각각의 그 추세대를 뚫는다는 얘기는 이제 시장인 그 종목군들이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또는 다운그레이드 한다는 얘기인데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까지는 그 과열 신호를 사실상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견조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엔비디아인데 예. 그 작년 그러니까 12월 달에 제가 나왔을 때 엔비디아가 상당히 많이 오른 다음에 이제 주춤을 해서 75% 낙관론선에서 계속 그 등락을 거듭했거든요. 근데 1월 달 들어서면서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1월 달 들어서면서 이 그 75% 낙관론을 지지로 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상 최고치를 뚫었죠. 야. 자.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메타인데 메타나 그 아마존은 그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메타가 조금 그 12월 달하고 다른 점은 이 하락과 기울기를 보면은 최근에 좀 다소 좀 완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 기존의 그 하락 추세가 아마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사례가 있는데요. 예. 일단 그런 점이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화면은 이제 구글인데요. 제가 네.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구글이 12월 달에는 하락 추세였었습니다. 밋밋하지만. 근데 1월 달 들어서 이게 그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상당히 그 특이한 점인데요. 예. 이런 종목군들은 좀 추세선만 놓고 보면 좀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란색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참 말이 많죠 요새.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테슬라는 이 추세선만 놓고 보면은 75%그 낙관론선을 뚫지를 못하고 오히려 중립도 지금 하회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은 그 중립선과 7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예. 지금은 그 중립선을 하회했거든요. 이 이론적으로 보면은 중립선을 하회했다는 얘기는 예. 이 비관론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애플인데요. 애플도 상당히 그 특이합니다. 다 특이하네요, 오늘. 예. 12월 달에 애플이 그 75%를 뚫지 못하고 거의 그 방황을 하다가 예. 그 이번에 이제 다시 그 50%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맞아요. 어제 확 튀어 올랐죠. 예, 이제 뭐 그 보파에서 그 투자 등급을 이제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특이하게 생각되는 것들은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AI 관련주들이 순수하게 그 AI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AI 그 관련 장비들 여기서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 AMD 그리고 TSMC인데요. AMD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95% 낙관론을 좀 뚫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어느 정도 더 올라갈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강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TSMC는 이 낙관론을 뚫었는데 그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예, 하락 추세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은 이거를 되돌리긴 하겠지만, 근데 아직은 그 하락 상승 추세로 되돌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 시장을 그 최근에 그 주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도 이제 12월 달에 나와가지고 제가 예.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 애플을 그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 맞아요. 예, 드렸었는데 예. 아시겠지만 뭐 1월 달 들어서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치고 이제 1위에 올라섰거든요. 예. 이 얘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1위를 갈 거냐 이런 측면보다는 어쨌든 현재 시장 흐름은 AI가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걸 증명한 거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AI 쪽이 아무래도 더 주도를 하지 않겠느냐.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흐름들은 예. 일단 AI로 인해서 그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군들이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를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주변주, 장비 관련주들이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번에 오를 그 테마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제는 그 AI 자체가 아니라 예. AI로 인해서 수혜를 입을 기업들. AI로 인한 수익 기업 입을 AI를 기업들. 이용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예상하는 쪽들은 이제 헬스케어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교육 쪽을 또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육 쪽에 그 미국에서 AI를 도입하려는 그 시도들이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실제 그 효과가 좀 있다고 합니다. 교육 효과가.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교육업체 쪽으로 그 바람이 불면 기본적으로 그러한 그 흐름들이 그 수혜를 입을 기업들이 이제 나타날 거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그 이전에 계속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이제 IPO가 되면 그제서 대체적으로 그 AI가 시장을 주도하는 그 흐름은 예. 마감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AI 사이클 자체가 이제 어떤 수혜를 입을 기업까지 퍼지게 되면 예. 이 AI 사이클이 어느 정도 마감이 될 어느 정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시점은 제가 모르겠어요. 예, 워낙 예. 이제 파급력이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뭐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그러한 그 흐름들을 좀 파악하면서 AI 관련주들을 지금 접근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AI라는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말 빅데이터,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뭐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그 진입장벽 자체가 빅테크화 예, 뭐 거의 뭐 불가능한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은 정말 오래 시간 걸려야 우리가 좀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다른 기업까지 연결된다라는 것은 그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다른 기업들이 써서 이제 그 기업으로 진출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용량 자체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분량들이 이제 세분화되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클라우드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클라우드들도 이제 저용량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들이 그것을 이제 응용해서 뭐 상용화하는 기업들이 이제 점차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내려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AI를 이용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사업화는 쉬울 거다. 이것을 이제 과거에 그 비유를 해보면 그 웹이 이제 처음에 그 활발하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발전했을 때 네네. 97, 98, 99, 2000년도죠. 이때 처음에는 인터넷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른 거는 뭐냐면
그 인터넷을 그 지원할 수 있는 장비 업체들. 장비 업체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른 것은 그 본격적으로 그럼 인터넷을 이용해서 장사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이제 그 쇼핑몰 이커머스 애들이 그렇죠.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스타트업들 나오고 그러면서 시장이 꺼졌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미를 하면 이번에 이제 AI 관련주들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어느 정도 흐름은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빠진 업종이 있는데 이제 보안 쪽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다. AI를 이용하면서 예. 이제 그 가장 그 우려되는 부분들이 그 개인정보 유출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려면 예. 기본적으로 보안이 강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예. 팔로알토, 포티넷, 이러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주가가 정말 괜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점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그 종목군들로 어느 정도 이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는 사실 12월 달 이제 1월 달 들어서는 AI 관련주들이 조금은 좀 쉴 줄 알았어요. 예. 텀을 좀 기다렸다가 이제 다음 것들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 그때 아마 중소형 성장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그렇습니다. 해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중소형주들은 어차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월 달 그 시즈널리티가 있었기 때문에 1월 초까지 오르면 거의 다 어느 정도 소멸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새로운 테마들이 올라오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들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게 새로운 흐름이 연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기대감은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거는 제가 조금은 좀 약간의 좀 새서 다른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보안주를 본다면 그래서 팔로알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다른 포티넷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빠졌다가 바닥에서 이렇게 다시 좀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기업들을 더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그 논문으로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52주 신고가 낸 기록을 한 종목군들을 추격 매매죠. 예. 추격 매매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논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참 좀 됐는데요. 예. 그 분석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 신고가를 낸 종목군들을 사면 수익은 더 납니다. 더 나요? 예, 오히려 그 손실보다는 이제 수익률이 더 나는데 예. 문제는 이제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가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매도 타임을 잡는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신고가 종목을 냈을 때는 일단은 이제 목표 수익률은 좀 낮게 잡고 어차피 이 종목군들은 이제 주도 종목이라는 거는 확인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목표 수익률은 낮게 잡을 필요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쉽거든요. 52주 신고가를 낸 빈도수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한 달, 아니면 두 달이면 두 달에서 52주 신고가를 낸 빈도수를 보면 빈도수가 높을수록 이것은 그 과열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을 좀 보면서 빈도수가 높을수록 일단은 이제 비중을 줄여나가는 이런 전략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2주 신고가를 이제 한 번 경신했어요. 딱 뚫고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예를 소위 얘기하자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갔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더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른 얘기인데 다른 얘기네 진짜. S&P 500 지수가 지금 신고가를 내지 않고 그 거래된 그 거래일 수가 지금 거의 한 529거래일인가 아마 이렇게 520거래일인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그 진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이제 12월 달에 그 S&P 500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하고 거의 불과 몇 포인트 차이를 넘지를 못하고 그냥 주저앉았거든요. 이런 것도 상당히 그 불가사의한 일인데 사실상 그 지수도 보면서 같이 연계해서 종목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치고는 했는데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갈지 안 이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시장에서. 그렇죠. 이게 오늘 이제 AI 종목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드리면 그
샘 올트만 그 오픈 AI 그 CEO가 그 다보스 포럼에서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챗GPT 5.0을 우리 이제 발표를 할 거다. 근데 5.0이 4.0과 2.0과 뭐가 다르냐? 2.0도 그렇고 3.0도 그렇고 4.0도 그렇고 나쁜 기술이었다. 근데 예. 5.0은 괜찮다. 왜? 글 쓰는 것도 더 기능이 그 훨씬 향상이 됐고 예. 그 보이스 기능도 향상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무엇으로 이제 비교를 했냐면 예. 아이폰이 2007년에 처음 나왔는데 예. 2007년에 나왔던 아이폰하고 작년에 나왔던 아이폰 15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다. 아. 그래서 GPT-5와 GPT-4의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기대를 해도 좋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AI 기술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거든요. 야, 그게 그렇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는 이제 못했던 건들이 추론 기능인데 예. 추론 기능을 이제 5.0이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되면 아마 다른 그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클 것 같고요. 예. 어제 이제 그 삼성에서 갤럭시 새로운 폰이 나왔는데 거기서 통역까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보이스 기능이 이제 더 강화된 건데. 저는 영상을 봤거든요. 예. 뭐 한 2, 3초 만에 그냥 통역을 바로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아이폰이 이제 곧 출시될 건데 또 새로운 그 신제품이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앞서가다 보면은 예.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계속 흐름은 좀 주도를 할 거다. 그래서 애플이 1등이 갈 거냐,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 갈 거냐는 큰 잘 의미가- 모르겠는데 애플이 만약에 다시 주도를 잡게 된다면 아마 AI 기능을 탑재한 그런 그 효과 때문에 올라올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신제품이 나왔는데 AI 기능이 탑재가 안 됐다 그러면 아마 실망은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번에 저 전무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중소형주에 약간의 우리가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 부분은 지금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은 야, 지금의 상황과 아니면 지금 있을 실적 발표 기간을 좀 앞두고 보니까 여전히 지금 빅테크들이 실적이 훨씬 우리가 좀 빅테크 플레이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예. 아무래도 이제 어닝 시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예.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그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그 기업 실적 추정치들을 보면 예. 기본적으로 그 빅테크 기업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 기술업종들이죠. 기술업종들이 이제 상당히 그 1분기 실적이 추정치들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예. 제가 이제 그 화면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과 이제 잠깐 비교를 해보면 네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1년 전에 EPS 추정 그러니까 이번 달에 발표될 그 4분기 실적이죠. 보면은 1년 전에는 EPS가 2.31로 추정을 했다가 2.78로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그 올해 이제 1분기죠. 1분기 실적도 2.45에서 2.6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는데 예. 애플을 놓고 보면은 애플이 그 1년 전보다 현재 그 추정치들이 사실은 그 1년간 추정치를 보면은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추정치를 보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예.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높은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 그 애널리스트들의 그 추정치를 그러니까 레코멘데이션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예. 1월 달 들어서 그 애널리스트들이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그 의견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프에서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너무 올랐다, 예.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셀 그 시그널도 나옵니다. 셀 신호도 나오고. 그러네요. 빨간색이 예. 보이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그 목표치를 설정을 했는데 현재 주가 대비해서 그 평균 목표치까지 상승 여력은 3%고요. 3%요? 예, 3%밖에 지금 안 나와 있어요. 평균치로는. 그리고 최고가 대비는 20%입니다. 그런데 애플은 평균 대비해서 5%, 최고가 대비해서 30%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애플이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키 맞추기 과정은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달 그 어닝 시즌에 예. 아마 가장 그 핫 이슈가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너무 좀 뭐랄까요? 좀 우려 섞인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예. 이제 시총 1위 뭐 한 이틀 했는데
1월 달에 투자 의견 안 하고 야 너무 올랐어 마이크로소프트 이거는 조금 이제 올랐는데 이제 1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은 이제 챗GPT의 그 AI 붐을 일으키는 건 맞는데 예.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이 아니거든요. 어. 이건 오픈 AI가 갖고 있는 거지.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거기다 투자를 해서 거기에 있는 그 독점적 사용을 얻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그 애플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 이제 AI를 탑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나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그 균형점가 조금 기울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발표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또 보고 있더라고요. 예, 시장에서. 예, 이런 맞습니다. 부분이 이제 뭔가 하드웨어의 어떤 혁신이나 교체 주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엔비디아가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치고 올라온다는 이유는 어차피 이제 그 조사 기관마다 수치는 다른데 예. 올해 그 미국 기업들의 그 CEO들의 뭐 50%에서 75% 이상은 예. AI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그 엔비디아의 칩이 사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삼성이나 이제 뭐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예. 그 엔비디아 칩을 돌릴 수 있는 또 이제 메모리 이 부분이 이제 새롭게 출시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후방으로 이렇게 밀려오면서 예. 파급 효과가 좀 있는 게 아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약간의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과거에 어떠한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이제 AI와 제가 좀 비교를 먼저 좀 할게요. AI에 대해서 아 이제 좀 지겹다. AI 작년부터 계속 AI 듣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여쭤보는 건데 AI라는 게 과거에 있는 트렌드와 비교했을 때 이런 큰 어떠한 흐름이 나오고 나서 세분화되는 과정과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사이클이 좀 마무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의 전무님 입장에서는 AI의 세분화되는 그런 과정을 보시는 거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올 만한 뭔가의 그 연결성이 있는 어떠한 흐름이 AI 말고 다른 곳에도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뭐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AI에 대한 이제 그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인간하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거든요. 이게 궁극적으로 AI가 추구하는 바는 궁극적인 기술은 아마 그 수준까지 갈 겁니다. 그게 Generalized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그게 일반화된 인공지능인데 그게 뭐냐면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기본적으로 AI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이제 그 흐름이 꺾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발전 속도가 지금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언제 될 거라고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거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흐름은 끊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흐름은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크게 이제 3단계로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거의 한 1.0 정도까지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 3.0은 아직도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인터넷도 똑같거든요. 인터넷도 97년에서 2000년도 쉬었다가 다시 2006년에서 다시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 이후에 수혜받는 기업들 이제 대상으로 해서 그런 거 보면 아직까지는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여지는 있다. 물론 이제 변동성은 조심은 해야 되는데 큰 트렌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적 발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먼저 저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현재 그 애널리스트들이 2023년도 이제 4분기 그 실적 전망치죠. 이번에 이제 발표될 것들. 근데 이제 특이한 게 이거 4분기 그 EPS 추정치가 이게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한 건데 6.8% 감소한다고 전망을 했어요. 이게 6.8% 감소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주가는 빠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 6.8%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과거 5년 동안
과거 5년 그 추정치 마이너스 3.5, 10년 동안 추정치 마이너스 3.3, 15년에 마이너스 4.2, 20년 3.8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네. 이런 그 결론이 나왔던 이유는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그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감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해서 애널리스트들이 그 하향 조정을 한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그 11개 업종 중에서 9개 섹터는 이제 하향 조정인데 이 가운데 유틸리티하고 IT는 오히려 그 상향 조정돼 있습니다. 유틸리티는 1.9, IT는 1.7.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테크는 살아있다. 예, 살아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런데 이런 그 전망치들이 예. 그 현실화될 거냐? 예. 그리고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실제 그 4분기 발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각 기업들 그 CFO나 CEO들이 향후 가이던스를 어떻게 던져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많이 달라질 거거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도 이제 상향 조정될 거고요. 그래서 근데 과거의 그 애널리스트들의 그 추정치를 보면 기본적으로 그 캘린더 이제 쿼터라고 그랬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4분기 실적 그 전망치는 예를 들어서 이제 2023년 12월까지인데 어닝 시즌은 1월 달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정치가 상향 조정돼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항상 새해가 되면 그 CEO들이나 뭐 CFO들이 이제 가이던스를 이제 왜? 긍정적으로 이제 왜 그런 거예요? 아니 뭐 12월이나 1월이 달라질 게 많이 없는데 갑자기 1월이 된다고 확 바꿉니까? 왜냐하면 이제 목표치를 그 높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야 이게 또 이제 CEO들의 그 성과와 그 성과 보수와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제 자사주하고도 또 연결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망치를 긍정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그거대로 이제 추진했을 때 그러면 이제 연말 돼서 주가가 오르면 CEO들은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내년치로 가면서 어차피 하향 조정을 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상향 조정을 하면 나중에 되면은 이제 그 전망치가 이제 맞췄다. 여기에 대한 이제 평가가 받아들여지거든요. 저는 좀 생각했던 게 사실 미국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이야기하거나 실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고 실제 실적 발표 나왔을 때는 이것을 이제 비트하면서 뭔가 항상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비트하는 그 확률 자체가 막 80% 넘어가고 맞습니다. 막 이래버리니까 늘 보수적으로 얘기할 텐데 1월 달 돼가지고는 이 상향 조정한다는 것 자체가 보수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보수적이라는 게 이제 수치를 이제 보수적으로 전망한다는 거예요. 수치를 흐름은 우리는 좋다 이렇게. 좋다인데 그렇지만 우리는 뭐 2% 성장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연말이 돼서 예를 들어서 10% 목표 달성하면 이게 뭐 어깨에 뽕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목되는 이제 주요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일이 이제 다음 주부터 구체화되는데 23일 날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넷플릭스인데 사실상 이제 넷플릭스는 AI와 연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빅7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고 24일 날 이제 테슬라와 그 ASML이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테슬라가 어떻게 견제가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일 날 이제 인텔 그리고 이제 30일 날 이제 비로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그리고 이틀 뒤에 그 애플과 메타. 그래서 이제 요 30일에서 1일 요 첫째 주 사이에 아마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그 애플 간의 그 시가총액 1, 2위가 어느 정도는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이제 2월 달 들어서 이제 아마존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결국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가 상당히 그 중요한 그 한 주가 그 시점이 될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어닝 시즌을 이제 바라보셨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어닝 시즌의 빅테크들은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보세요? 뭐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작년에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투자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다른 AI 관련주들은 투자 지출이 많이 늘어서 아마 실적 개선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1.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작년에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상대적으로 그래서 아마 실적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예.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아마존, 구글이 우리는 올해 그 AI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실적이 날 거예요라고 이제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나올지 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주목돼야 될 것 같은데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크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주가에 어떤 임팩트를 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일단은 그 네거티브 서프라이즈가 나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예. 그게 주가에 그렇게 크게 부정적인 임팩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잡혀가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을 때에 가격 전가력이 높은 빅테크 기업들이 그게 실적에 다 녹아드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어떤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을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는 그런 환경에서는 이런 과거의 어떤 성장률을 그대로 끌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조금,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 하향 조정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러한 흐름이 좀 보일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예. 저도 이제 연착륙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예, 최근에 나오고는 이제 일련의 그 데이터들을 보면은 그 인플레이션이 이게 정말 그 많은 그 이코노미스트 비관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 혹시 장기 고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준은 2.5% 정도까지 이제 가면은 성공했다고 보는 건데 예. 어쩌면은 3%대에서 이게 고착화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면 그러면은 조금 좀 그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물론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 페드가 계속 이제 포즈 국면으로 갈 거거든요. 예. 인하는 안 하고. 그럼 그랬을 때 시장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 궁금한 점인데 네네. 거기에 대한 아직 판단을 사실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1월 달에는 금리 인하 안 할 거는 확실할 거고 네. 3월 달에도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데이터들이 소비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쪽 데이터들이 워낙 견조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그 금리 하락 부분, 금리를 인하하는 부분들은 아마 올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채권 수익률이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이제 그 오늘 데이터는 안 갖고 나왔는데 예. 최근에 특이한 부분들이 이 그 이일드 스프레드가 지금 이제 스티프닝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러니까 스티프닝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장기물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장기물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존에는 이제 주가 그 금리 하락을 염두에 두고 채권에 많이 투자를 했을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 채권 투자한 부분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큰 그 적인데요. 그 관심사인데 예.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저 채권이 많이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을 해서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기물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단기물은 어느 정도 좀 정체를 보일 거다. 왜냐하면 단기물은 그 연준의 정책 금리와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그 단기물이 어느 정도 스테이하고 장기물이 올라오면은 결국 스티프닝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려스러운 상황은 뭐냐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이 스티프닝이 그 인버트 돼서 저점을 해서 스티프닝이 50bp까지 벌어지면은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50bp까지 벌어지면은 예. 과거의 전례를 보면은 그 경기 침체로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연준에서도 분명히 보고 있을 거거든요. 예. 이거와 통화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래서 작년에도 물론 이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FOMC를 지켜봤지만 예. 올해는 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예. 아, 쉽지 그리고 않네요. 예, 연착륙을 이제 또 시도를 이제 비교를 게 94, 95년인데 예. 그때는 인버트를 안 갔어요. 이번에 인버트가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단순 비교하는 게 어떨까? 이 부분이 사실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참. 예. 그러면 지금 사실 제가 전문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건 또 지금 뭐 투자자분들께서도 야, 이거 빅테크를 해야 될지 뭐 되게 뭐 많이 좀 혼란스럽고 좀 힘들 것 같아요. 물론 국내 증시 뭐 다들 아시아, 유럽 증시도 막 지금 불안한 상황이니까
그럼 이번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혹시나 뭐 투자를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될까? 전문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AI 그 기술 아니면 뭐 챗GPT 예를 들어서 이런 쪽에 그 했던 그 빅테크보다는 이제 수혜를 받을 그런 쪽에 미리 좀 들어가 있는 게 어떻겠는가 수혜를 생각을 받을 예, 미리 이제 선취매를 해서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보안 관련 예. 예. 그리고 온 이제 디바이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지금 절충 구간이고. 절충 구간이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더 갈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보안 그리고 뭐 헬스케어 그리고 뭐 교육 이런 부분들에 미리 좀 가서 그 기다려보는 게 어떻겠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실적들을 지금 발표를 하겠지만 그 보면서 제가 이제 특정 기업을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제 기업 실적을 발표를 할 때 검색만 해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뭐 교육이다 아니면 뭐 그 보안이다 해서 보고 주가들의 이제 움직임 그리고 얘네 언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얘네들이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공했는지 이런 분들을 추적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종목은 자연스럽게 이제 셀렉트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또 인사이트를 하나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시간이 이렇게 돼서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저희 웰스 가이드의 박재현 전무님 다시 또 모시고 오늘 말씀하신 거 제가 잘 기억해서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연결해서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